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직원은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입니다. 지난 2013년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분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실에서 책임자급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말 중국 사무실에서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기술과 관련된 문건들을 출력했습니다. 4일에 걸쳐 A4 용지로 3,000장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부 보안 정책상 USB를 사용할 수 없고 출력물은 모두 기록이 남습니다. 문서들을 챙긴 A씨는 곧바로 퇴사했는데 문서 출력 전인 6월 초 중국 화웨이로 이직이 결정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술과 영업비밀이 담긴 58건의 문건이 유출된 걸로 조사됐는데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HKMG 공정 관련 기술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HKMG 기술은 반도체 공정을 미세화해 모바일용 D램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HKMG라는 것은 D램의 속도를 올리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거든요. 중국의 그 D램의 기술이 2, 3년 뒤처지가 있는데 1년 정도의 격차를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A씨는 공부를 위해 출력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중순 국내로 입국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가 핵심 기술 등 산업 기술은 105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술은 41건에 이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 HBM 디자인 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지냈습니다. 퇴직 당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4세대 HBM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뒤 A씨가 후발주자 마이크론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로 옮기지 않겠다, 국가 핵심 기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서약한 상태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가 정보를 유출할 경우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에겐 전직 금지 위반 시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점유율 5% 이하였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앞서 5세대 HBM 양산에 들어갔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t's not only the AI era, it's also the semiconductor era, because if AIs continue to improve, it's going to improve in no small part because we learn to make better and more powerful chips. 지난해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은 적발된 것만 15건. 첨단 기술 유출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하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치서입니다. 파란 비닐에 쌓인 대형 장비. 반도체 주요 재료인 웨이퍼의 표면에 있는 오염물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세정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인 세메스의 기술을 빼돌려 만든 겁니다. 검찰은 이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업체로 불법 수출해 60억 원을 챙긴 A씨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세메스 연구원 출신이자 이미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의 친형입니다. B씨는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빼내 710억 원 상당의 장비를 만들어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동생 B씨가 2년 전 구속되자 B씨가 운영하던 업체를 대신 맡아 중국 업체에 계속 장비와 부품을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8차례에 걸쳐 부품을 나눠 수출한 뒤 중국에서 조립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경쟁업체와 공모해 현지에 세정 장비를 제작하기로 하고 중국 법인 설립도 완료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그 세정 기술에 따라서 수율도 좌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장 자체를 그들이 무단복 제품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검찰은 세메스가 장비 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2,188억 원에 달한다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난 2018년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55명.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평균 형량도 1년 3개월 수준인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법정형과 달리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을 국내로 유출했을 때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로 유출했을 때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한 겁니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아예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방국에 유출을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외국에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간첩행위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10억 원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